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 동탄 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네. 되게 이름 어렵죠?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 이름. 요즘 이름. 예. 이거 최근에 분양했구나. 예, 간단하게 그렇죠. 딱 보면은 예. 동탄 요즘 이름 아파트. 네, 요즘 이름 아파트. 예. 이게 4월 말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아파트 분양 결과인데 위치가 이 동탄역 옆에 있는 여기입니다. 네네. 예. 와, 좋네요. 아파트가 보시면 이 분양가가 84는 전용이거든요. 네, 근데 네. 주변 아파트가 대충 보시면은 30평대를 보면 한 12억에서 13억대. 네. 근데 분양가가 4억 8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와. 이게 분상제 효과. 와. 그죠? 네. 이제 받으면 6, 7억, 한 8억 정도 수익이 그래서 나는.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아지는구나. 그렇죠. 청약 경쟁률이 800대 1이네요. 800대 1. 평균이 800대 1이고 네. 큰 타입은 1500대 1이에요. 와. 이런 네.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네. 건설사 입장에서 이게 아까운데 내가 4억 8천에 분양하는 것보다는 네. 좀 더 비싸게 분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동탄역 디에테르 퍼스티지가 어떻게 네. 분양을 했냐? 네. 아파트를 섞어서 분양합니다. 아파트 네. 있고 오피스텔 있고 섞여서. 네, 그렇죠.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섞여서 옛날에도 분양한 단지들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도 네, 있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아파텔 기준으로 네. 이제 84면은 이제 그 아파트로는 한 25평 정도로 보셔야 돼요. 네네. 얘가 분양가가 9억 1,600이에요. 그러니까 네. 25평이 9억 1,600에 네, 분양을 네. 하는데 아파트는 34평 기준으로 네. 4억 8천에 네. 분양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네, 분상제 때문에 이렇게 낮게 분양을 하는데 얘는 네. 분상제를 겪지 않으니까 이렇게 높게 분양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오피스텔 청약 결과가 경쟁률이 82대 1이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낮네요. 낮은데 오피스텔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럼 또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네. 이렇게 수요가 가고 아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네, 네, 이런 네.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다. 네. 지금 거의 가보면은 네. 진짜로 약간 아까 전에 평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진짜로 아파트처럼 생겼어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청약을 해보니까 안 되고 케이팝 스타던데 네. 케이팝 스타 뺑뺑이? 그러니까.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탑 10을 뺑뺑이로 고른다고? 탑 10을 뺑뺑이로 고른다고? 네. 이게 약간 더구나 이제 2030들은 그래요. 청약 당첨 이제 가점을 보면 네. 뭐 70점, 네. 뭐 60점 이런데 뭐 내 거는 이게 작고 소중하거든요. 네. 20 몇 점. 그쵸. 그렇단 말이에요. 내 청약 가점은 내 청약 가점은 작고 소중해요. 그죠. 이거는 네. SM이랑 YG랑 경쟁을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아파트는 뺑뺑이로 돌린대. 그러니까. 가야겠다. 이거 약간 그거네. 케이팝 스타가 아니라 네. 약간 수능이랑 비슷하네요. 제 수능을 비유를 하려다가 네. 약간 무리가 있을까봐. 네, 약간 무리가 그러니까 있을까봐. 예를 들어서 서울대 네. 뺑뺑이야. 그렇죠. 그거야. 서울대 맞아. 뺑뺑이과가 생겼어. 네, 뺑뺑이가. 거기는 누구나 지원. 그렇죠. 네. 서울대 운수학과. 서울대라고 그렇죠. 서울대 운수학과. 네, 거기 운수 좋은 사람들만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내가 지원할 수 있어. 네. 근데 약간 다른 점이 네. 예를 들어서 졸업장에 뺑뺑이 이렇게 그렇죠.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가보면은 서울대거든요. 네. 가보면 서울대니까. 동문도 그렇죠. 다 할 수 동문도 있고. 되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옛날에 네. 옛날에 아파트 침체장 때 네. 오피스텔이랑 아파트랑 가격이 똑같았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제가 2015년 그 여름에 네. 이 마포 이쪽에 네. 그 집을 알아보러 다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뭐였냐면 저 살던 아파트 단지랑 그다음에 오피스텔 하나랑 네. 그다음에 이쪽 건너편에 있는 평지에 있는 단지 이 세 개를 보여줬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세 개가 가격이 똑같았었어요. 가격이 똑같고 똑같았었는데 평지에 있는 게 좀 더 비싸고 네. 이게 염리초 간다 그래가지고 네네. 상대적으로 좀 비싼데. 네. 근데 아파트로 가긴 갔거든요. 네. 그땐 잘한 선택이지. 네, 근데 지금은 네. 아파트가 먼저 뛰었고 그렇죠. 또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하면 네. 이 아파트에 또 매력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네. 오르면 어떻게 오르냐면 아파트 먼저 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복 같은 것도 오르고 아파트에 거의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네. 약간 약대 체제. 네. 그죠? 그다음에 오르는 게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기에는 그때는 아파트 들어간 게 굉장히 잘한 선택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판상형 아파트만 노리고 가다가는
뭐 살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살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살 수가 있어야지. 이게 대출도 안 나오고. 근데 그런 이제 요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몰리고 공급자들도 괜찮구나. 받아주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 시장이 조금 커지게 된 거죠. 이런 아파텔이나 생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격 판단,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방법을 그냥 짧게 알려드릴 텐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양권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뭐 재건축이라든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가치 평가를 하실 때는 주변에 있는 비슷한 것들의 가격이랑 비교를 하고 아니면은 비슷한 도시에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게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인근 도시의 주변 지역들의 비슷한 것들과 가격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례 쪽에 지웰프루지오라고 18년식 전용 84 똑같아요. 똑같은데 방 3개짜리인데 가격이 한 13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방 3개짜리 9억이었죠. 9억이 분양을 했죠.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이제 분당 정자 푸르지오 시티라고 13년도에 지어진 게 있는데 여긴 전용 84인데 방이 2개예요. 요게 방 2개랑 방 3개가 차이가 좀 큽니다. 방 2개랑 방 3개가. 대체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게 가격이 한 9.5억 정도. 성봉역 롯데캐슬 수지로 내려와서 이게 19년식인데 전용 84에 방 2개인데 가격이 한 8억에서 8억 5천 정도. 요 정도 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이거였어요. 바로 옆이거든요.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 있는데 21년식이 전용 84에 방 2개. 근데 한 8, 9억 정도. 그죠? 이게 약간 얘는 방 2개. 얘는 방 3개. 얘는 가격이 9억. 얘도 가격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이게 지금 그 동탄역 디에테르. 디에테르의 이제 평면도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비싼 것 같진 않네. 약간 싼 느낌도 살짝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안 넣었는데 지금 광교포레나 오피스텔 방 3개짜리 84의 호가가 제가 본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18억, 20억 되어 있더라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광교 포레나 이 오피스텔이라고 써 있는데 저도 이제 실제로 가봐야 되거든요. 제가 조사가 좀 미흡했습니다. 근데 실제 거래되고 이제 올라왔던 거는 13억, 14억, 15억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호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18억이 올라와 있다.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광교와 동탄 이걸 비교를 해고 봤을 때 이게 일단 비싸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이 그 동탄역 디에테르에 근데 뭐냐면 이게 84가 동탄역 디에테르가 전용 84인데 실제로 가면은 훨씬 작죠. 이제 아파트 25평 정도 크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5구 느낌이라는 거죠. 5구 느낌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단계씩 아래 거를 보면은 좀 얼추 비슷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비교를 하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아파트의 생수는 달라요. 달라요. 이게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파트가 밥이다. 그러면 아파텔이나 생숙도 이제 약간 좀 그래요. 아파텔은 이제 건빵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건빵은 언제 그 수요가 많아지냐면 밥이 없을 때 아니면 밥 먹고 딴 거 먹고 싶을 때 약간 그럴 때 지금 밤에 그렇죠. 밤에 밤에 먹을 거 없을 때 그렇죠. 이게 약간 밥이 많으면 밥 먹죠. 근데 밥이 없어. 전시 상황이야. 밥이 없어. 그럴 땐 건빵도 충분히 맛이 있어요. 별사탕도 들어있고 오도독 씹히고 그죠? 이게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상승장에서는 다른 것들 오르고 나서 이제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파텔이나 생수기 얘기가 나오고 이게 핫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서울 시장이 확실히 후반부구나. 그렇죠. 전반부는 아니다. 전반부는 아니다. 지금 상승장 중반까지도 아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 어깨까지 왔다. 그거의 증거죠. 그렇죠. 증거라고 볼 수 있죠. 후반부로 왔구나. 어깨구나. 어깨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규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하락이 오거나 하게 되면은 확실히 밥보다는 그죠? 건빵을 덜 찾게 돼요. 똑같이 규제가 되면. 그렇죠. 규제가 나오거나 하락장 들어서면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밥에 대한 규제가 풀리거나 그렇죠. 밥에 대한 규제가 풀리거나 하락장이 와서 밥 규제가 풀린다. 그러면 좀 확실히 아니면 건빵에도 규제를 하거나 건빵 규제까지 되면은 확실히 먼저 떨어지죠.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조금 먼저 위험하진 않고 그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이런 거죠. 문제는 하락장이 올 거냐. 하락장은 안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락장이 안 오더라도 만약에 규제가
똑같은 수준이 돼 버리면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누가 건빵을 먹어요? 밥을 그렇죠. 먹지. 밥을 먹지. 네. 그때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장이 언젠가는 올 건데 약간 이런 네. 느낌이야. 뭐냐면 분명히 어깨까지 왔는데 네. 목이 졸라기 기린이었어. 아니 어깨까지 그렇지. 왔는데 이게 어깨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짱구야. 머리가 이만해. 아 얘가 기린이었어. 기린이었어. 목이 어떡해. 목이 너무 기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게 하락할 요소가 없어서 네. 더 갈 건 맞는데 이게 막 후반부에 나타나는 막 증세들이 막 일어나고 네. 주변의 사람들이 뭐 가즈아르 막 외치니까 이게 또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헷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기린인가? 약간 기린인가? 기린인가? 짱구인가? 내가 네. 도라이몽을 착각하고 있나? 약간 이런 질럿인가? 그렇죠. 어깨 그렇죠. 뒤통수가 여기까지 올라가. 머리 길이가 30cm야. 알고 보니까. 그거를 모른다.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왜 아파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왜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이게 공급자와 수요자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격 비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떨어질 때는 이런 대체제들이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체제의 하락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탈출할 수 있는 신호를 좀 줄 수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이 대체제 가격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얘가 머리를 타고 넘어갔다라는 신호를 얘 먼저 주잖아요. 먼저 줄 수 있죠. 탄광 속의 카나리아. 먼저 줄 수 있죠. 지진 감지기. 지진 감지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피파 감지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쪽에 관심도를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보시면 약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요 입지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이 가격이 이거 왜 이렇게 싸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건 조장은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왜 이렇게 아파텔이 난리지? 왜 이렇게 생수기 난리지? 이런 거에 궁금하실까봐 조금 한번. 그럼 예를 들어서 풀어봤습니다. 아파텔 같은 경우 내가 샀다가 그래도 기본 세율로 바로 팔아도 기본 세율로 팔 수 있나요? 그건 좀 복잡한 얘기예요. 일단은 상가라고 하면은 그 일반적인 그냥 양도세에 적용이 됩니다. 이제 상업 시설을 팔 때랑 똑같죠. 그럼 사자마자 팔아도 되네요. 근데 이제 중과세가 아니라 단기 양도세율이 따로 있거든요. 단기 양도세율. 단기 양도세를 안 맞으려면 2년은 보유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제가 상가는 또 안 해서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보유 기간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이 머리를 지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도 되고. 그렇죠. 그 기간 안에. 근데 정말 이게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매력적이에요. 뭐냐면 어떤 입장에서 매력적이냐면 저는 이제 울산 살잖아요. 내가 과연 서울에 올라면 어디 살아야 될까? 근데 저도 이제 뒤져보거든요. 보다 보면 이게 어렵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야 이게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찾게 되는 대안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아파텔일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른 대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투자의 대체제 시장이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 투자의 대체제 시장이 재개발 이런 쪽이 굉장히 핫해졌고 실거주의 대체제 시장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입자 안 끼고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8년 있다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4년짜리 2바퀴 돌리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개발이 지금 투자의 대체제로서 굉장히 핫해지고 있고 실거주의 대체제로서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가 특히 지방에 있다가 올라오려 그러면 지방 아파트 내가 뭐 팔기 애매할 수 있잖아요. 계속 오르는데 우리 동네도 오르는데 내가 이걸 왜 팔아야 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진입할 때 좀 대체제로서 실거주용 대체제 역할을 하지 않나?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부동산 장이 가는 걸 알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내 상황을 빌어봤을 때 안 되네. 근데 그렇죠. 서울대 운송학과, 운수학과, 청약은 안 되는데 행운학과, 뺑뺑이는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층이 늘어나고 가보면 진짜 아파트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인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 보여주시면요.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가 붙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약간 밖에서 보면 주복인지 오피스텔인지 알기 어려워요. 이게. 맞아. 이 아파트 중에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 이런 거 오피스텔 많거든요. 푸르지오, 더샵, 자이, 롯데캐슬도 오피스텔 있고 뭐 요런 SK뷰 이거 많죠.
오피스텔 많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죠?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는 느낌적인 그렇죠. 네, 느낌을 갖고 있는 그렇죠. 네. 오피스텔 같은 네.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메리트 있죠. 그렇죠. 또 외부에서 보면은 이거는 주복인가? 오피스텔인가? 그냥 여기 살면 네.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는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파트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인기가 있죠. 네. 아크로도 오피스텔이 있어요? 아크로는 오피스텔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네네네. 이게 건설사 브랜드 이제 장명 이건 그냥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재미로 알아보는 재미로 가져왔습니다. 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아파트 장명의 비밀인데 이제 일단은 건설사와 브랜드 여러분 이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네. 뭐 레미안, 자이, 뭐 이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더샵, 푸르지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건설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브랜드 네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그냥 보면은 뭐 힐스테이트 또 현대고 네. 아이파크도 현대고 네. 근데 현대건설이랑 현대상건은 확실히 나뉘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짓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 네임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건 이제 네네네. 일반적인 일반 시공사, 네. 일반 이제 브랜드 네임인 네. 거고 요게 조금 프리미엄으로 가면 아하. 이런 식으로 붙죠. 아파트 중에서. DH. 그렇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네. DH 그리고 아크로. 그렇죠. DL, EN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림이죠? 그렇죠. 대림. 맞아요. 네네. 대림 같은 경우에 아크로,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프로조 서밋, 이제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 르엘, 그리고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호반 서밋. 뭐 이렇게 네. 짓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주상복합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랑자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주상복합에서도 이제 약간 차별화가 이루어지면 네. 이런 거 있죠. 갤러리아 포레. 하나건설. 네. 아니면 두산에서 만드는 트리마제. 네, 트리마제라든지 아니면 네. 삼성에서 만들면 타워 팰리스. 맞아,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차별화된 브랜드 네임을 주기도 해요. 네네네.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네, 인터넷 유머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네. 아파트 이름을 지을 장명의 때 비밀. 그죠? 장명의 비밀. 장명.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뭐예요? 더 퍼스트. 무슨 얘기인지 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네네. 네, 더 퍼스트. 근처에 그렇죠. 도로가 큰 게 있다.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다. 네네네. 그러면 센트럴. 네. 그리고 근처에 강이나 호수가 있다. 네. 그러면은 리버, 레이크 뭐 이런 게 붙고 근처에 바다가 있다. 네. 이러면 오션뷰 아니면 마리나 그죠? 네. 이런 게 붙고요. 근처에 공원이 있다. 그럼 이제 뭐 파크뷰. 그쵸. 그죠? 근처에 전철역이 있다. 네. 그럼 이제 메트로. 그리고 근처에 학교가 있다. 네. 그럼 이제 에듀타운. 이런 게 붙고 네.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네, 있는데 네. 신 A 신 A가 뭐예요? 라고 붙으면 이거는 not A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약간 이런 거죠. 신강남. 강남이 아니다. 강남이 아니다. 뭐 신광교, 신분당 아니면은 신동탄. 신 뭐라고 하는 그렇죠. 거는 뭐라고 하기엔 애매하다. 약간 그 옆에 있다. 그 옆이다. 그 옆이다. 약간 그런 느낌? 이런 거 있어요. 신목동. 그거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민감히 받아드시면 안 돼요. 네네네. 이런 게 있었어요. 유머로. 최근에 분양했던 것 중에 이제 신을 이게 또 한번 꼬는 거죠. 신사임당. 사임당이 아니다. 사임당이 아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신을 이제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뉴잖아요. 네. 뉴시티라고 붙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시티가 아니다. 시티가 아니다. 이게 약간 이게 교외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여서 이건 재미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미입니다. 민감하게 네네네.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꿀팁인데.